6월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4부작을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TV 개넷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4부작 그 마지막을 위해서 저는 지금 안시성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자, 영화 안시성의 그 배경이 되는 안시성 전투는 중국 당나라 군대의 50만 대군을 안시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서 3개월 가까이 막아낸 엄청난 전투입니다. 자, 이처럼 고구려는 우리 역사상 가장 호전적이었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9년 수문제는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중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구려와 수나라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을 했고 서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문제는 은밀히 30만의 대군을 준비함과 동시에 고구려에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고구려는 조공을 하고 신하 나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양왕은 강의식을 시켜 이묘관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수문제는 30만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었고, 이 과정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모르나 실패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수문제는 전쟁을 중단하고 대우나 건설도 중단하면서 국력 회복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604년 수문제가 죽고 수양제가 등극하게 되면서 수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만리장성의 보수, 대우나 건설,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군사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607년 수양제는 동동궐에서 우연히 고구려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수양제는 최후의 통첩을 날리게 됩니다. 입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도 고구려군이 입조를 하지 않자 612년 수나라는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일으킨 숫자만 113만의 전투병력이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이러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113만 3,800명인데 200만 명이라 하였다. 군량을 수송하는 자는 그 배였다. 매일 한 군씩 보내 서로 거리가 40리가 대기하고 진영이 연이어 점차 나아가니 40일 만에야 출발이 완료되었다. 출발만 40일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병력이었고, 이에 수나라는 300여 척의 병선 또한 따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고구려는 맨 처음에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지 못하게 야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전에서 패하게 되고 성을 지키는 방법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야전에서 승리를 거둬 기세가 오른 수나라는 대군을 몰아 요동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요동성은 100만이 넘는 수나라 군대에 맞서 3에서 4개월 동안 되는 엄청난 기간을 버티게 됩니다. 자, 요동성이 평지성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 양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병력 진집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든 상태며 이 병력들을 보급할 보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 양제는 우중문 별동대 30에서 35만을 시켜 평양성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중문 별동대 또한 똑같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방에 많은 적들을 놔둔 상태로 평양성을 급습하니 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에서 35만에 달하는 병사들은 식량이니 추가 보급품들을 모두 짊어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출발한 우중문 별동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거짓 항복을 하는 척 사신을 위장해 이를 모두 확인한 을지문덕 장군은 지연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하루에 7번을 저어주면서까지 최대한 지연작전을 시행하였고, 어찌어찌 우중문 별동대는 평양성에 도착을 하였으나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고, 이곳을 공격하던 수나라의 수군 또한 이전에 이미 고구려 군대의 공격에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우중문 별동대는 고구려의 거짓 항복이라는 명분만을 들고 퇴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퇴각하는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매복 및 배후 공격을 통하여 공격을 하였으며, 이에 살아간 군사는 2,7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 양제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나라는 3차, 4차에 걸친 고구려 공격을 감행하나 3차 공격은 내부 반란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4차 공격은 내부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군만으로 고구려군을 공격하였으나 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가 화친을 청하자 화친을 맺고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 공격에 국력을 낭비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이어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양국은 또한 서로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후 당나라는 고구려 영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것을 구실삼아 고구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645년 4월 1일 선봉장 이세적이 공격으로 고구려 침략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실패하였고, 이후 병력을 집중하여 계모성, 백암성, 요동성 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20일 드디어 안시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요동성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에 맞서 3에서 4개월 동안 버텼던 성입니다. 그런 성을 당나라는 단 19일 만에 함락시키고 6월 20일 안시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돌을 날리는 포차에 있었습니다. 돌을 날리는 포차로 몇백 킬로에 달하는 돌을 날려 성벽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무기 앞에 요동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안시성이 공격받을 즈음 고구려군도 주력 15만 대군의 구원병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주력 15만 대군은 유인책에 휘말려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살아남은 3만 대군도 당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에 기세가 오른 당나라는 안시성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만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안시성은 생각보다 견고히 버텼습니다. 자, 요동성을 19일 만에 함락시킬 수 있었던 비결인 포차는 산성인 안시성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안시성 내부에서조차 구 및 대처가 빨라 차 공격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이쯤 당나라에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시성에 묶여있을 게 아니라 안시성을 놔두고 오골성을 바로 함락을 시켜 평양성으로 바로 내려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후방에 적을 놔두고 진격을 할 수 없다며 안시성을 공격하기로 하고,
하루에 6에서 7회에 이르는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 용이하지 않았고 당나라는 50만 명을 동원하여 60일간 토성을 안시성보다 높게 쌓았고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안시성 일부의 성벽을 허물게 되었고 안시성 군사들은 이 틈에 토성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당태종은 총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이 토성을 둘러싼 쟁탈전은 3일간 계속돼 양군은 몇만 명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흘러 9월이 지나게 되었고 추워진 날씨와 보급 등의 문제로 당나라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9월 18일 드디어 당나라는 안시성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실로 대단한 전투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 중국이라는 통일을 이룩한 50만 대군 정예군을 안시성이라는 조그만한 성에서 3개월 가까이 막아내며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 의지가 대단하였다고 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날 특별기획 4부작을 마무리 지으며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나라 당나라 군대와 싸운 고구려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수나라 100만 대군을 막아낸 요동성의 성주가 누구였는지, 그 휘하의 병사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안시성에서 당나라 50만 최정예군을 막아낸 장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있었는지 당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상으로 본다면 요동성 성주, 안시성 성주라고만 기록돼 있을 뿐입니다. 그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었다는 것도 후 조선시대에 박지원의 열알기에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었다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당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TV 개늑씨였습니다.